영원히 일요일에 남자일 것 같았던 송혜님이 그리던 아들 곁으로 떠났습니다. 일요일 12시가 되면 정겨운 실로폰 소리와 함께 울려 나오던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송혜님의 목소리에 일요일 낮은 부모님과 점심을 먹으며 꼭 보던 프로그램의 명-MC 송혜 선생님을 다시 볼 수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오랜 기간 무려 34년 동안 매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는 게 직업이었고 지역마다 그를 반기는 분위기라 마음만 먹었다면 다니는 각 지역의 좋은 부동산 정보로 투자에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인이 된 송혜님이 어디에 투자를 했다느니 뭔가 재테크를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무대를 지키며 방송 출연료를 받아 고령에도 상당한 수입은 있었는데요. 송혜님의 KBS 전국노래자랑 1회 출연료는 3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어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 5천만 원 가량이 됩니다. 고인이 남긴 자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현금 자산만 200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절친한 후배인 코미디언 엄용수 씨가 몇 년 전 제주도에서 열린 한 음악 행사에서 송혜님의 통장에 200억 원 넘는 돈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죠. 200억 원대 현금과 함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거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정도가 고인이 남긴 유산인데요. 그럼 송혜님이 별세 후 이 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송혜님의 재산은 재테크 등으로 돈을 불리는 방식이 아닌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액의 자산이죠. 송혜님은 생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였지만 왜 이렇게 검소하게 생활하셨던 걸까요? 2,000원짜리 국밥을 즐겼고 4,000원짜리 이발소에서 머리를 했습니다. 시민들 속에서 함께 거리를 오가다 붕어빵을 사 먹었고 일반 대중 목욕탕에서 시민들과 함께 목욕했죠. 방송 녹화 등 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늘 개인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을 찾은 송혜님은 단골집으로 유명한 인근의 2,000원 국밥집을 찾아 혼자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4,000원짜리 이발소, 붕어빵 가게에 매일 오후 4시에 찾았다는 대중 목욕탕 등도 모두 이 부근에 위치해 있고 지금은 송혜님이 자주 오가던 낙원동에 아예 송혜길이 생겼습니다. 2,000원 국밥집 단골이 된 이유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이곳을 찾아 우거지 국밥으로 속을 달래곤 했기 때문인데요. 송혜님은 연예계에서 유명한 애주가로 술은 소주만 마셨다고 하죠. 비싸고 좋은 술도 많지만 송혜님은 젊은 시절부터 소주만 마셨고 한창 때는 하루 10병을 넘게 마시곤 했다고 합니다. 90살을 넘기고도 하루 소주 3병은 마셨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안주는 아귀찜을 즐겼고 소주는 도수가 높은 빨간 뚜껑 소주를 좋아했는데 이를 빨간 딱지 소주라고 불렀다고 하죠. 자택이 있는 내봉역에서 낙원동 인근인 종로삼가역을 거의 매일 오고 갔는데 이동 수단은 주로 BMW였습니다. 수백억 원대 자산가에 걸맞은 고급 외제차 BMW를 상상하면 안 되고 송혜님이 주로 이용한 BMW는 바로 버스, 지하철, 걷기였죠. 그만큼 소탈하고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주위에 인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온 후배 개그맨 50여 명에게 일일이 세뱃돈을 준 일화가 유명하고 원로 연예 관계자들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원로 연예인들을 위문한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원로 가수는 주위를 챙기고 선행하는 게 선배님의 일상이었고 후배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하면 꼭 함께 해주셨다며 늘 조용히 그런 일을 하셔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아쉽다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송혜님은 연예인들의 릴레이 기부나 연예인들이 뜻을 모아 기부 행사를 할 때 자주 함께 했습니다. 데뷔 60주년을 맞아 송혜 빅쇼를 개최했던 송혜는 공연 실황을 담은 DVD를 제작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판매했는데 그 수익금을 독거노인 돕기에 기부했는데요. 이외에도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달려가 재능 기부를 했는데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자주 재능 기부로 참여했는데 전국노래자랑 MC다운 행보였죠. 사실 송혜님은 오랜 기간 장학재단 설립에 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송혜님의 통장에 200억 원 넘는 돈이 있다고 밝힌 엄영수는 당시 송혜가 거액을 들여 장학재단 등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죠. 실제로도 송혜님은 2013년 건강보조식품 CF에 출연하며 광고 모델료로 받은 1억 원을 전액 출연해 장학 사업을 위한 재단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송혜님에게는 일남 2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송혜님은 아들을 잃은 후에 장녀 송숙경, 차녀 송수견 씨 가족과 생전까지 한 동네에 살았는데요. 일단 두 딸이 송혜님이 남긴 200억 원의 재산과 자택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외손주들은 KBS1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 파래 나의 오마이 2부에서 방송 최초로 공개된 적 있습니다. 송혜에게는 3명의 외손주가 있는데 그중 큰 외손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송혜 선생님은 떠나셨지만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장학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혜님이 장학사업의 뜻을 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오토바이 사고로 잃고 난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6년 아들을 잃고 송혜님이 말하길 오토바이를 좋아하던 아들이 나 몰래 엄마를 졸라 오토바이를 샀어요. 한남대교를 지나다 빗길에 엎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채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게 아들의 마지막이었어요. 뒤늦게 전해 들으니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며 한 마지막 말이 아버지 살려줘였다고 해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낭떠러지로 뛰어내렸지만 하늘이 아들이 도왔는지 소나무에 걸렸어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은 지울 수 없지만 아내와 다른 가족들 생각에 힘든 시기를 버텨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또 송혜님은 아들에 대해 언급하며 아들이 가수가 되기를 원했지만 나는 반대했었다. 자식의 의중을 파악 못했다며 아버지 노릇을 잘했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때리더라. 자격을 잃은 아버지로서 후회가 크다고 고백했죠. 송혜님은 유언처럼 되어버린 전 국민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인내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곁에는 나 같은 걸걸한 친구가 있으니 염려 갖지 말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한다. 이 시대 사람들이 고통은 다 끝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후대가 자신의 길을 간다. 송혜님은 1986년 당시 21세이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남대교는 그 후로 기억이 사무쳐서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절대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이미 60세였고 이후 마음을 추스리고 1988년부터 맡은 프로그램이 KBS 1TV의 전국 노래자랑이었죠. 전국 노래자랑은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일본, 미국과 평양에서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송혜님은 과거 2018년 1월 20일에 독감 퇴원 직후 아내를 지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발인식에서 붙잡으면 무슨 소용 있나. 조금 먼저 갈 따름이야. 열심히 애들 보살필 테니까 마음 놓고라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고 이에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35년 동안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셨던 송혜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픔 없는 행복한 곳에서 부인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